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 2700 돌파할 때 딱 한 개만 사라고 하면 반드시 이 종목을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말 토픽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3월 9일 토요일입니다. 저 제목 보면 결국 코스피가 지금 2700 돌파하면 뭔가 강하게 상승할 거다 이런 뉘앙스고, 이거 딱 한 개만 사라고 하면 여기에 사실 벌써 딱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경험이 있으신 분은. 뭘 사야 되는지. 이 종목 사야 됩니다. 저 코스피 상승 삼각형 패턴 2700 돌파 임박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전고점 2668, 2675, 2694 거의 2700 근처에서 지금 고점 형성하고 있죠. 고점 연결선 그리고 저점 연결선 2273, 2400 해서 저점 연결선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상승 삼각형이에요. 지금 수렴하고 있잖아요. 주가가. 그럼 주가가 위로 튈 겁니다. 저는 거의 위로 튈 거라고 생각해요. 국고채 채권 가격도 위로 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700이 돌파되면 예, 뭘 사야 될까? 이런 게 퀘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코스피 국면마다 주도주가 달랐어요. 그래서 1668에서 하락할 때 2차 전지가 주도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은 2차 전지가 반등했죠. 그 다음 반등은 그 다음은 삼성전자, 휘날레를 날리고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재차 올라갈 때 차하고 금융이 앞장서서 상승했죠. 2694까지. 그리고 지금은 손잡이 만들면서 하이닉스 지금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700 돌파할 때 뭐가 올라갈 거냐? 그럼 뭐 다들 이구동성으로 삼성전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삼성전자 지금까지 보면 주도주인 적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게 맞을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런 퀘스천이 들죠. 그럼 이게 2700 돌파한다는데 딱 한 개만 산다면 뭘 사야 되지? 차, 금융, 반도체, 공기업, 지주, 2차전지, 바이오, 인터 너무 많아요. 이 중에 잘 선택하면 그렇죠. 코스피보다 엄청 먹을 수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딱 코스피 오를 때 진짜 100%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이겁니다. 코스피 상승할 때 반드시 상승하는 이 종목.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예, 코덱스 레버리지. 배포가 크신 분, 살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코덱스 200. 레버리지가 거래가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코덱스 200 하면 됩니다. 어차피 두 배로 뻥튀기 된 거기 때문에 100만원 살 거 200만원 사면 됩니다. 예, 코덱스 레버리지.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야 되는지가 아니고 제가 왜 이 종목을 사는지.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제 토픽입니다. 일단 최소한 2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주가 끌고 가니까 코스피에서 1등주는 제일 많이 오르겠죠. 그렇지만 코덱스 레버리지도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두 배로 오르기 때문에 2등주보다는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코덱스 200도 3등주보다는 많이 올라요. 심지어 잘못 픽하면 4등주가 있는데 이게 코스피 올라갈 때 떨어지는 종목도 있어요. 그런 종목 고르면 예, 손해 막급이죠. 많이 벌려고 이게 1등주인 줄 알고 많이 벌려고 했지만 코덱스 200보다 못한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보다는 훨씬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참담하죠. 왜냐하면 코스피 올라가는데 손실이 나면 참담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최소한 2등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1등주인지 알고 1등주가 사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1등주가 기업에 이상이 생겼어요. 공장이 불이 나거나 코스피 올라가는 도중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갑자기 그 영업이익 예상치가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이게 2등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코덱스 레버리지가 1등 합니다. 예, 1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로는 최소한 2등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예, 개별 기업 위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 코덱스 레버리지 아니면 코덱스 200 예, 이게 지금
어, 한 종목으로 제 탑픽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2700 돌파할 때.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첨언인데, 이게,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더라도 수익 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주도주를 잘 고르면 크게 먹을 수 있었어요. 옛날에 2003년도에 500에서 2000 오를 때. 한 20배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걸 끝까지 홀딩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종목은 사실 코덱스 200 또는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거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몇 종목만 상승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코스피 상승기의 탑픽은 제 탑픽은 코덱스 레버리지가 되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 분석 잠깐 보시죠. 코덱스 레버리지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 보니까 까만색이 전환선이죠. 전환선 위에 지금 2월달에 양봉 나왔고 지금도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상 상승세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주봉을 보니까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이제 일단 지금은 횡보입니다. 횡보하고 있고 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근처에 있죠. 상승세라고 봐야 되고요. 일봉을 보면 이제 주가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구름대 정배열되어 있고 후행 스팬 현재 주가 26일 뒤로 미룬 하늘색 지금 정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인데 지금 약간 그렇죠. 횡보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횡보 조정을 하고 있고 어차피 코스피랑 차트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그렇죠. 2월 달에 양봉을 만든 게 좋았고 지금 3월 달에도 그 종가를 안 깨고 이제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승세고 주봉상도 지금 주봉상은 코스피보다 약간 약하네요. 왜냐하면 코스피는 200주선 돌파해 놓고 있는데 지금 200주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코스피보다 약하고 그 다음에 5주선 위에 있어요. 까만색이 5주선인데 어쨌든 지금 2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세입니다. 일봉상 보면 60일선 중에 60일선은 돌파한 지 오래됐으니까 지금 다 정배열되어 있어요. 정배열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삼각 수렴 패턴인데 여기는 조금 더 레버리지가 코스피보다 강해서 이쪽이 좀 더 약하네요. 아무튼 삼각 수렴 패턴 거의 똑같고요. 그렇죠. 수렴 패턴 똑같고 다만 이게 지금 원래 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제 조정 안 받고 컵의 모양을 만들고 이제 컵 손잡이 만들고 있습니다. 컵 손잡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1251 컵에서는 이 지금 컵 손잡이 고점 이게 사실 코스피는 여기가 높은데 실제로는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쪽이 높네요. 예, 레버리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피 2700 돌파할 때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는 고점이 19,105원이네요. 요거 돌파할 때 상승할 수 있습니다. LRS 보니까 지금 LRS는 0 근처에 있는데 0 근처에서 이제 살짝 반등 주고 있고요. RSI는 골든 크로스 만들었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는 음선이 좀 줄었거든요. 지금 볼린저 밴드에 반짝 붙여놨기 때문에 예, 5일선하고 볼린저 밴드 사이에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볼린저 밴드 위로 상승하려는 의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스토캐스틱도 보면 코스피랑 비슷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스토캐스틱도 지금 올 골든 크로스 만들어 놨어요. 그 거래량을 보면 확실히 틀리죠. 양성 거래가 지금 큽니다. 음성 거래는 작고 그래서 상승의 준비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매매 주체 동향을 보면 지금 외국인들하고 지금 기관이 좀 많이 사고 이제 개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어차피 이거는 또 레버리지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코스피랑은 좀 틀리겠지만 아무튼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좋은 편이다. 그러면 결국 고점 돌파가 중요한데 사실 이게 이 그러네요. 이 18,883원이 엄청 중요한 가격이 돼버렸네요. 지금 이 고점이 거의 일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돌파한다고 하면
상승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돌파할 때 예, 매수 가능하고 손절가는 잡아둬야 되겠죠. 손절가는 지지라인 여기 17,803원 17,803원 이게 손절가가 되겠습니다. 매수 타점 18,883원 주봉으로는 그렇죠. 주봉으로는 뭐 지금 사실 똑같아요. 200주선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 똑같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17,659원이 되는데 주봉상으로 뭐 매매 타점 똑같습니다. 뭐 사실 보니까 코스피보다 좀 강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코덱스 레버리지 주말 타픽 차트 분석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차트 분석할 때 매수 타점과 손절선 그리고 매도 신호 뭐 이런 거 제시하고 있는데 매수 타점과 손절선은 사실상 이게 과거 주가 파동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각 투자자는 자신의 이제 매수 매도 신호를 정해서 진입해야 되고 그리고 매수와 동시에 자기의 손절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매수 타점은 어떤 기술적인 지표인데 어떤 거냐면 개념은 이래요. 주가가 상승한다 치면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면서 상승하거든요. 하락은 반대로 이제 하락하면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락하는 건데 그러면 어, 올라왔던 주가가 이제 고점 만들고 저점 만든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상승한다고 하는 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게 상승하는구나 해서 이게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돌파할 때 매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올라가다가 조정받은 다음에 재차 또 직전 고점 돌파할 때 이게 또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매수 타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기술적인 지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매수 신호는 사실 이렇게 되면 매수 신호는 좀 늦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 고점이라는 게 또 매수 타점도 되기도 하지만 매도 타점이 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신호는 뭐냐? 그러면 저점에서 올라갈 때 5일선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매수 신호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 매수한 사람은 이 다른 사람 매수 타점에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매도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신호는 사실 이 저점을 통과한 순간부터 고점 돌파할 때까지 요때 사이에 매수 신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손절선도 사실 기술적인 의미입니다. 손절선이라는 건 결국 또 마찬가지로 주가의 고점과 저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상승하던 주가가 저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반등할 때 반등하고 고점 형성한 다음에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점이 어디서 멈출 건가? 이게 손절선에 관계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보통은 직전 고점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여기 이탈해버리면 상승 파동이 아니니까. 근데 이건 이론적인 거고 실전은 어떻게 되냐면 실전은 엘리어트 파동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기존 저점까지 이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반등합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이렇게 반등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해버리면 여기서 반등해버리기 때문에 여기 대응을 못하는 거죠. 손실만 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선이 주가가 강할 때는 손절선이 저점을 이탈한 걸 손절선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절선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상승하던 주가가 저점 받고 다시 상승한 다음에 재차 이제 하락하겠죠. 하락할 때 고점을 이탈하면 손절선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주가가 저점을 이탈할 때 손절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기술적인 손절선이고 보셨다시피 손절선 이탈한 다음에 급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절선이 뭐 어떤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매도 신호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도 신호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매수 타점하고 매수 신호, 그다음에 손절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도 신호는 매도 타점은 없어요. 매도 타점은 각자 매수 가격하고 투자 성향에 따라 매도 신호를 정해서 매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5일선, 5주선, 21선, 20주선 이탈하면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긴 거는 중기 투자자가 되는 거고 짧은 거는 단기 투자자가 되는 거죠. 단기 매매. 그래서 예를 들어 상승하던 주가가 고점을 만들고 하락해요. 그러면 하락했을 때 그냥 파는 게 아니고 5일선 이탈하면 딱 매도 신호라고 생각하고 파는 겁니다. 근데 반등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또 상승하던 주가가 이탈했는데 나는 이번에는 5일선이 아니고 21선으로 할래. 그래서 21선 이탈했을 때 팔면 예, 주가가 하락하면 좋은데 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 신호는 정해진다. 뭐 이 세 가지 매수 타점, 손절선, 매도 신호, 예, 기술적 의미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